사돈, 저희가 넉넉해 보일 수도 있지만 푼돈 아끼고 투자하고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만큼 자산을 늘리게 된 건 어디까지나 저희의 노력이지. 이걸 애들 신혼집에 다 투자할 순 없어요. 아니, 그럼 사돈은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해서 살 집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우리 딸이 애기 갖겠다잖아요. 애 생기면 그 작은 전셋집에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좋은 대안이 이미 있는데 자꾸 돌아가려고 하시네요. 저희도 애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과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지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고 시작할 수는 없어요. 잠깐만. 그럼요.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건물 쪽에 돈을 보태는 걸로 하죠. 어차피 새로 들어가는 층을 가정집으로 쓸 거면 리모델링도 필요할 거고 그 비용을 반반 보태면 좋지 않을까요? 김 씨는 이 말을 듣고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사돈. 제가 말씀드린 반반 비용은 기존에 봐둔 전셋집에 대해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건물은 선택지에 없어요. 왜 자꾸 얘기를 꺼내시나요? 저희도 좁은 전셋집은 선택지에 없어요. 왜 자꾸 같은 얘기를 하세요? 아니, 건물 하나 세울 정도로 돈을 불려보신 분이 왜 답답하게 말하시는지 모르겠네. 젊은 애들 미래 생각해서 건물에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김 씨는 사돈의 뻔뻔한 태도에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이미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돈은 계속해서 건물 이야기를 끌어오며 자신의 요구를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잠깐 할 말을 찾고 있느라 조용히 있었더니 사돈은 마치 김 씨가 이 의견을 받아들인 줄 알고 더 황당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반반씩 보태는 거니까 그 건물 안에 가정집 명의도 공동 명의로 할 수 있을까요? 일반 가정집으로 들어갈 때도 그렇게 하니까요.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듣고 있던 김 씨의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눈빛이 단단해진 남편은 손을 들어 대화를 끊으라는 신호를 보냈고 김 씨도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사돈을 만난 건지 단순히 우리 아들이 훌쩍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게다가 건물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사돈은 너무나 당당하게 건물을 요구했습니다. 김혜영 씨는 올해 68세로 하나뿐인 외동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올해 39세로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겼고 김 씨와 남편은 늘 아들의 결혼을 걱정하며 적합한 짝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아들은 몇 년 전부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하며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김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초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지인의 소개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아들이 소개받은 상대는 27세의 젊고 활발한 아가씨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나는 관계였기에 김 씨 부부는 처음엔 걱정했지만 첫인상에서 상대가 자신감 있고 똑부러지는 태도를 보이자 조금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지역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직장에서 능력도 인정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김 씨는 마음을 놓으며 우리 아들이 이 나이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면서 김 씨 부부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김 씨의 집에 인사를 와서 차 한 잔을 나누던 중 당당한 목소리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어요. 요즘 주변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아이 없이 둘만의 행복을 찾기로 했어요. 김 씨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 역시 얼굴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 씨는 잠시 침묵을 유지하다가 겨우 평정을 찾고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니?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도 결혼을 결정하면서 나중에 아기가 안 생기면 몰라도 처음부터 안 갖는다는 건 좀 아까운데. 아니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어요. 이 사람과 저 둘 다 같은 생각이고요.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저희 결정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씨는 예비 며느리의 당당함에 다소 놀랐습니다. 동시에 손주를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아쉬움과 이 결혼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에 대한 고민이 교차했습니다. 김 씨는 나이 많은 아들이 더 이상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 결혼을 허락하기로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뭔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우선 며느리가 결혼 후에도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할 사람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김 씨는 이런 며느리감이 과연 가정에 잘 어울릴지, 아들과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이 결정된 상황에서 김 씨는 마음을 굳히고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견례를 며느리 쪽에서 먼저 서두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김 씨네 가족에게 다소 의아하게 다가왔습니다. 결혼에 있어 아이도 낳지 않겠다더니 그럼 결혼에 대해 소극적인 게 아닌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상견례를 서두르자고 하니 무슨 이유가 있나 싶었습니다. 상견례의 자리는 겉으로는 화기애애했지만 그 속에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아드님 나이가 좀 있으니 올해 안에 결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는 당연히 사돈 쪽에서 먼저 일정을 좀 당기실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여유가 있으신가 봐요. 그 말에 김 씨는 속으로는 조금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유가 있냐니 초면인데 다소 예의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나이를 생각하면 틀린 말도 아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집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비 며느리가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하던데 둘만 잘 살겠다고 하더군요. 일단 그건 그거고 저희는 두 사람이 20평대 전세로 시작하는 게 적당하다고 봐요. 아들도 첫 결혼이고 적당히 실속 있는 집으로 출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정도면 너무 작지 않나요? 좀 놀랍네요. 사윗감이 나이가 좀 있는 만큼 당연히 집은 걱정할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말이죠. 요즘 20평대로 시작하는 부부도 있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서울 천지의 집값이 얼만데 누가 그렇게 다들 좋은 집에서 시작들을 하나요? 제가 다른 세상에 사는 건지. 그 말투는 겉으로는 예의가 있는 듯했지만 속에는 분명히 김 씨의 재정 상태를 엿보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근히 떠보려는 자와 드러내기 싫어하는 자, 양쪽 간의 팽팽함이 느껴졌습니다. 결혼이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사돈댁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들 역시 대화를 이어가며 김 씨네 쪽을 대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작게 시작하고 싶어요. 부모님께도 부담드리고 싶지 않고요. 아들의 말은 나름 균형을 맞추려는 듯했지만 사돈댁은 그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돈댁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게 시작하는 건 좋지만 어쨌든 결혼해서 평생 같이 살 건데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둘이 안정적이지 않겠어요? 초반에 부모가 힘을 팍 실어줘야 그 뒤로 얘네들도 힘내서 쭉쭉 나아가죠. 이런 식이다 보니 신혼집 이야기는 결론이 나지 않았고 김 씨는 점점 더 사돈댁과의 결혼 준비가 순탄치 않을 거라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나선 적은 없었지만 사돈댁의 태도가 모든 것을 주도하려는 모습처럼 느껴졌고 이 과정에서 김 씨의 의견은 배제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어지는 분위기를 보더니 며느리의 표정도 함께 굳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얌전해 보이던 태도가 돌연 확고하고 단호하게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딱 부러지게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결혼을 좀 더 고민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미 준비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더 생각해보고 싶으신 것 같네요. 그 순간 상견례 자리에 있던 모두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순간적으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꺼내며 분위기를 리드하려는 모습은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예의상이라도 이런 자리에서는 부드럽게 넘어가는 법인데 그 태도가 마치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며느리의 어머니, 즉 안사돈이 슬며시 말을 거들며 상황을 더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뭐 급할 것도 없지. 요즘은 혼인신고도 천천히 하더라고요. 이 말에 저는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명색이 아들의 상견례인데 안사돈이 혼인신고는 천천히 하라는 말을 꺼내다니 이게 무슨 뜻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급할 거 없다는 말은 마치 우리가 무척 결혼에 있어 궁색한 상황이란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아 기분이 상했습니다.
김 씨와 남편이 한 번도 결혼을 서두르지 않았던 상황인데도 이런 말을 듣자 마치 우리가 초조한 입장에 놓인 듯한 기분이 들어 불쾌했습니다. 안사돈의 말이 끝나자 아들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분명 놀란 듯한 눈빛으로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안사돈의 말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며느리 모습을 보며 아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안사돈은 표정도 흔들리지 않고 태연한 얼굴로 분위기를 이끌어가려는 듯 보였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이 충분히 준비가 됐을 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 사돈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네요. 그 말이 마치 김씨 부부를 겨냥한 것처럼 들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며느리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김 씨는 그저 아들의 행복을 우선시하며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고조된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도 며느리는 끝까지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자리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정말 신중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서로 충분히 고민하고 어머님, 아버님께 좋은 모습으로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은 분명 겉으로는 예의 있는 태도로 들릴 수 있었지만 김 씨의 귀에는 마치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 결혼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들렸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돈의 태도가 점점 아쉬움이나 양보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김 씨네가 무언가 부족하거나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지 아들은 며느리를 꽤 마음에 들어하고 있었고 결혼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곧 프로포즈를 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워두었고 그 계획을 실행할 날만 기다리는 듯 보였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상견례 이후 며칠 동안 이 상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저 아가씨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돈댁 태도가 왜 저렇게 거슬리지? 나만 그래? 그러게. 사돈댁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구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저 녀석이 좋다면 우리도 최대한 맞춰줘야 하지 않겠어? 결국 김 씨는 이 상황을 다소 불만스럽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감정은 쉽게 가시지 않았고 며느리와 사돈댁의 태도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하늘이 도우신 것인지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본래 김 씨 가족에게는 건물이 한 채 있었습니다. 김 씨 부부가 오랫동안 아끼고 관리해온 소중한 자산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최근 이 건물의 리모델링이 마무리되었고 건물은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이 건물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만족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갑작스럽게 그 건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엄마, 나 어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게 전부터 그런 장소에서 프로포즈를 받고 싶다고 해서 결혼하자고 정식으로 얘기하고 선물도 건네고 머물렀던 자리는 깨끗이 치웠어요.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곧이어 이유를 들으며 나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옥상에 꽃과 작은 조명을 설치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며느리가 감동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김 씨 부부도 일단은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우선시하기로 마음먹은 김 씨 부부는 아들의 이런 노력이 기특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두 사람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돈댁에 전해지면서 갈등의 불씨는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사돈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사돈은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꽤 직접적이었습니다. 이번에 딸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세상에 그런 얘기를 왜 안 하셨어요? 사돈댁에 건물이 있으시다면서요? 게다가 이번에 우리 예비 사위가 프로포즈 장소로 그 건물을 썼다고 들었어요. 아주 예쁘게 잘 지은 건물이라고 딸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딱히 밝히고 싶지는 않았던 내용이라 조금은 언짢았지만 일단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점차 불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안사돈이 말을 돌려가며 슬쩍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건물은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층별로 세를 주시나요? 대출 없이 그냥 자산으로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이런 얘기를 상견례 때 했어야 됐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네요. 안사돈은 건물의 사용 용도, 수익 구조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그 건물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이쯤 되니 김씨 부부는 불쾌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말을 아끼며 대화를 간단히 마무리하려 했지만 안사돈은 대화 중간중간에 미묘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그런 예쁘고 세련된 건물 중간층 정도에 우리 딸이랑 우리 멋진 사위가 신혼집으로 쓰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가족끼리 이렇게 윈윈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 말에 순간적으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가족끼리 윈윈이라는 표현을 쓰며 이 건물과 상관없는 타인이 저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다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준비해온 소중한 자산을 마치 자신의 딸과 사위에게 양보하라는 뉘앙스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고민하다 아닌 건 아니다 싶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건물은 이미 계획이 다 잡혀 있어서 어렵습니다. 우리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그렇긴 하지만 가족끼리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면 좋은 거잖아요. 결혼도 하는데 이런 기회에 조금 더 크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사돈의 이런 태도에 김 씨는 점점 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농담이나 제안이 아니라 진지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을 기쁘게 준비하고 싶었지만 사돈댁의 이런 요구는 도를 넘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프로포즈 후 건물에 대해 얼마나 마음에 들었다고 했는지 강조하면서 아들의 노력과 정성마저도 마치 건물을 보고 감동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태도가 김 씨 부부를 더욱 불편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며칠 뒤 집에 찾아온 며느리가 신혼집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물어왔을 때 더 이상 이 상황을 묵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며느리는 직접적인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에 건물 가봤는데 정말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제가 평소 인테리어 관심이 많은데 비어있는 층들 보니까 막 꾸며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 기획 가끔씩 취미로 하는데 다들 재능이 있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여기서 김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나서 결심을 했습니다. 슬쩍 흘러나오는 말에서 충분히 의도가 느껴졌고 이때 분명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요구가 반복될 것이 뻔하다고 느꼈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를 불러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그 건물을 사용할 계획이 이미 다 있어. 너희 둘이 살 집은 상견례 때 이야기했던 대로 20평대 전세집이고 딱히 계획을 바꿀 생각은 없으니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자. 김 씨의 말은 단호했고 며느리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알겠다고 하며 크게 반발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김 씨는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혼자 선물을 사들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좀 더 다른 태도였습니다. 아주 공손하고 깍듯하게 인사를 하며 한 손에는 정성스레 포장한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김 씨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결혼을 앞두고 이래저래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다들 이맘때 그렇다는데 저도 그럴 줄 몰랐어요. 전에는 절대 아기를 안 갖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주변 보니까 아기 데리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도 가정을 꾸리고 싶고 아기도 낳아서 예쁘게 키워보고 싶어요. 김 씨는 이 말을 들으며 며느리에 대해 크게 걸렸던 한 부분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아들이 좋아하는 아가씨고 늦게라도 임신을 생각한다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생각이 바뀐 건 좋은 일이지. 가정을 잘 꾸려가면 좋겠네. 그러나 뒤이어 나온 며느리의 말은 김 씨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기 어머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신혼집이요. 이제 아이도 생길 거고 그런 걸 생각해보면 한 번만 더 고민해 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 20평대 전세집을 알아두신 것도 정말 감사한데 그건 따로 세를 주셔도 될 것 같아서요.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며느리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20평대 전세집에 대해 고자세로 나오고 아기도 갖지 않겠다더니 완전히 반대로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건물로 들어가 살고 싶다고 계속 의견을 내는 데다가 정해둔 신혼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멋대로 의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기를 가질 거고 그걸 위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네. 사실 그게 더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아서요. 아기도 생기면 공간도 넉넉해야 하고 어머니 아버님께서도 그런 걸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시댁도 건물에서 3, 40분 거리라서 멀잖아요.
저희 부부가 건물에 지내면서 같이 관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 씨는 속으로 이 상황이 점점 더 불편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며느리가 단순히 아들을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재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옆을 보니 남편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들 쪽을 보니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나름의 설득된 듯한 표정을 지었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애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 씨는 다시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미 7층짜리 건물을 층별로 다 계획해 둔 상황이었습니다. 각 층은 임대 수익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었고 그중 어느 한 층도 신혼집으로 제공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가 요구하는 한 층은 무려 50평대였기에 가정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김 씨는 어이없고 기가 막힌 마음을 억누르며 며느리에게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한 김 씨는 우선 며느리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며느리는 계속해서 김 씨에게 접근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애교 섞인 문자를 보내오며 김 씨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난번에 사갔던 과일은 입에 맞으시나요? 사실 어머님이랑 더 친해지고 싶어요. 이번 주말에 저랑 댁 근처에서 데이트 어떠세요? 첫 만남에 딱딱하고 자기 주장이 강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태도였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공손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이니 김 씨는 오히려 더 불편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심지어 김 씨에게 선물을 보내며 마음을 사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아들 편으로 보낸 작은 화장품 세트와 함께 적힌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으시지만 피부도 좋으시고 기본 관리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니처럼 나이 들어가고 싶어요. 저를 막내딸로 여겨주시고 예뻐해주세요, 어머니. 이건 제 작은 마음이에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 씨는 며느리의 이런 행동이 진심이라기보다는 이전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계산된 행동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러한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아들에게 김 씨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묻거나 김 씨의 취향에 맞는 선물을 준비하려는 모습이 자꾸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이런 부분을 전혀 잊지 못하고 그저 바보같이 예비 신부가 우리 엄마를 잘 챙긴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고 막내딸처럼 예쁨 받고 싶대. 아들인 나는 무뚝뚝해서 엄마가 힘들거라나.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엄마 배려를 많이 하더라. 으이고, 네가 뭘 아냐? 됐다 됐어. 그저 해벌레에서 완전히 빠져 있으면서. 김 씨는 생각할수록 점점 며느리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당차고 자기 주장이 강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태도를 바꾸는 사람이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건물 준공식 날 며느리와 사돈네가 축하한다면서 굳이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방문한 것입니다. 이날 김 씨는 큰 행사를 준비하며 들뜬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함께 애써 준비한 건물이 드디어 완공되었고 이날은 직계가족과 가까운 친척들만 초대해 자축하는 자리였습니다. 김 씨 부부는 이 행사가 조용하고 소박하게 치러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손님들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어색하게 변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댁이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나타난 것입니다. 김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며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댁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칭찬을 늘어놨습니다. 아이고, 건물이 정말 너무 멋져요. 사돈 내외께서 얼마나 부지런하고 현명하게 사시는지 느껴지네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김씨네 직계가족, 친척들에게도 연신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앞두고 가족이 될 사이니 이렇게 중요한 날 함께 축하드리고 싶었어요. 박서방 장모 될 사람이에요. 이런 너스레를 떠는 모습이 김씨에게 있어 당연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사돈 내외께서 이렇게 큰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다니 우리 딸내도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우리 딸은 참 복이 많아요. 그러더니 얼마 안 되어 층별로 구경해봐도 되겠냐면서 건물 내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이 상황이 매우 불편했지만 굳이 제지하지 않고 이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댁은 건물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소리를 높여 감탄했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이들의 말을 듣고 있을 수 없어 잠시 자리를 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식이 끝난 후 건물 정리를 하던 중 김 씨는 부동산 사장님으로부터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조금은 조심스러운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사모님, 아까 여기 사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러면서 건물 소유 구조, 임대 계획이랑 꼼꼼히 따져 물으시던데요. 네? 사돈이요? 아, 사돈 될 사람들이요. 네네. 말씀해 보세요. 여자분은 머리 파마하시고 안경 쓰시고, 남자분은 모자 쓰시고 그 부부 맞죠? 되게 따져보시면서 하나하나 묻는데 진짜 사돈 될 사이 맞다면 다행인데. 아니, 아직 모르는 건가? 근데 3층은 본래 사무실 준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럼요. 그거야 진즉 사장님한테 알아봐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왜요? 사돈이라는 분들이 거기 이제 딸과 사위가 들어올 거라고, 중간에서 건물 관리를 할 거라고 말씀하시길래요. 뭐 사장님 사모님이 아들 부부한테 건물을 넘길 거라나. 요샌 젊은 애들이 더 똑똑해서 이런 거 잘 안다고, 그래서 본인들도 미리 구경하고 싶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뭐요? 뭘 넘겨요? 건물 관리를 아들 부부한테 넘긴다고요? 김 씨는 부동산 사장님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돈댁이 며느리의 신혼집 문제를 넘어 이제는 아예 건물 전체를 노리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 부부는 이 건물을 노후 대비와 가족을 위해 어렵게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간의 고생한 날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에서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사돈댁이 마치 건물이 곧 자기 딸의 소유가 될 것처럼 떠들고 다닌다니, 이보다 더 무례하고 뻔뻔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불편한 예감들, 애써 외면하려 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남편과 함께 이 상황에 대해 논의했고, 사돈댁과 며느리의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김 씨는 사돈댁과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댁의 탐욕과 뻔뻔한 태도에 대해 참지 않고 대면의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는 결심이 선 것입니다. 김 씨는 결혼을 계속 진행해야 할지, 이 결혼을 재고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며 혼란스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어느 정도 의견을 정한 뒤 다음날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 제가 좀 확실히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건물은 이미 저희 부부가 은퇴 후를 대비하기 위해 철저히 계획하고 리모델링한 겁니다. 며느리랑 아들이 사용할 계획은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확실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안사돈은 처음에는 전화를 반갑게 받더니 곧 불편하다는 뉘앙스를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화하신 거구나. 근데요. 그렇게 단호하게 확정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건물이 그렇게 큰데 한 층 정도는 젊은 애들이 살아도 큰 문제가 없을 텐데요. 그리고 아드님이 거기서 프로포즈도 했으니 우리 딸은 당연히 거기서 사는 줄 알던데요. 이미 거기 맞춰서 혼수도 알아보는 걸요. 김 씨는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미 사돈과의 대화에서 부딪힐 것을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요구하는 태도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김 씨는 최대한 침착하려 노력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며느리한테는 제가 애초에 안 된다고 말했어요. 혼수를 준비하고 있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프로포즈는 건물 옥상에서 했다던데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했다고 들었고 아무튼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어머, 우리가 생각하던 거랑 완전 다른데요? 이러면 저도 곤란한데 말이죠?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고 당분간은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 넓은 층이 50평대인데 세를 줘서 사용해야지 일반 가정 쓰라고 그렇게 내줄 여력은 안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안사돈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말이 없었고 김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도 요 근래 생각해 본 게 있는데요. 신혼집은 저희도 어느 정도 도와드리겠지만 사돈 쪽에서도 5대5로 비용을 나눠서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예요, 갑자기? 아니,
아들 장가 보내면서 신혼집을 마련해 주는 건 당연한 부모의 역할 아닌가요? 게다가 사돈댁은 누가 봐도 일반 집들보다 여유 있으시잖아요. 있는 사람이 더하다더니 그걸 양쪽으로 부담시킨다고요? 사돈의 태도는 김 씨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마음속 깊은 화가 점점 치밀어 올랐지만 끝까지 이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사돈, 저희가 넉넉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 역시 아이들 뒷바라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자산을 늘리게 된 건 어디까지나 저희의 노력이지 남의 부담을 대신 져줄 의무는 없죠. 아니 그럼 아드님과 며느리가 결혼해서 살 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우리 딸이 숱하게 말했다면서요? 애기 갖겠다고요? 애 생기면 그 작은 전셋집에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좋은 대안이 이미 있는데 자꾸 돌아가려고 하시네요. 저희도 애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과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지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고 시작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때 잠깐 침묵을 지키던 사돈이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잠깐만. 그럼요.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건물 쪽에 돈을 보태는 걸로 하죠. 어차피 새로 들어가는 층을 가정집으로 쓸 거면 리모델링도 필요할 거고 그 비용을 5대5로 보태면 좋지 않을까요? 리모델링 말고 부수적인 돈이 또 있다면 일단은 말해보세요. 생각 좀 해볼게요. 김 씨는 이 말을 듣고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사돈. 제가 말씀드린 5대5는 기존에 봐둔 전세집에 대해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건물은 선택지에 없어요. 왜 자꾸 얘기를 꺼내시나요? 저희도 좁은 전세집은 선택지에 없어요. 왜 자꾸 같은 얘기를 하세요? 아니 건물 하나 세울 정도로 돈을 불려보신 분이 왜 답답하게 말하시는지 모르겠네. 젊은 애들 미래 생각해서 건물에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김 씨는 사돈의 뻔뻔한 태도에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이미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돈은 계속해서 건물 이야기를 끌어오며 자신의 요구를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잠깐 할 말을 찾고 있느라 조용히 있었더니 사돈은 마치 김 씨가 이 의견을 받아들인 줄 알고 더 황당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반반씩 보태는 거니까 명의도 반반으로 하면 어떨까요? 일반 가정집으로 들어갈 때도 그렇게 하니까요.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듣고 있던 김 씨의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눈빛이 단단해진 남편은 손을 들어 대화를 끊으라는 신호를 보냈고 김 씨도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푹 쉰 뒤 쿵쿵 뛰는 가슴을 안정시키고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저 좀 실망스럽네요. 이건 너무 지나친 요구예요. 건물은 저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철저히 계획된 자산이고요. 아이들이 신혼집에서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알아봤고 방법도 제시했는데요. 이제 더 이상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돈은 김 씨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는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곧바로 태도를 바꾸며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어머, 그렇게 단호하게 나오실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제안한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하지만 김 씨 부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사돈댁의 요구는 도를 넘었고 더 이상 신뢰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겠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명확해졌고 더 이상 서로를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저희는 이 결혼을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리하여 김 씨 부부는 모든 걸 없던 걸로 원점으로 돌리기로 했고 아들에게도 모든 상황에 대해 전했습니다. 물론 파혼이 결정되어 전달되자 이후에도 사돈댁은 몇 차례 다시 김 씨를 찾아왔습니다. 이전에 노골적으로 드러내던 탐욕스러운 태도와는 달리 다소 기가 죽은 모습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제안처럼 5대5로 신혼집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하고 건물에 대한 욕심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들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은 차후 본인들 딸 것이 될 것처럼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했다는 내용을 듣고 난 후로는 사람이 달리 보였습니다. 김 씨는 사돈의 말에 차갑게 응대하며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와서 어떤 말을 하셔도 저희는 더 이상 마음을 돌릴 수 없어요. 사람이 뭘 결정했다고 하면 제발 좀 그대로 새겨 들으세요. 설득하고 압박해서 바꾸려고 들지 말고요. 더는 이런 문제로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김 씨는 아들에게도 모든 과정을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에게 사돈댁과 며느리가 건물에 집착하며 보여줬던 행동과 부동산 사장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네 돈과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 같아. 나도 이 말 전하면서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볼 땐 너도 실수가 있었어. 알건 알아야 된다고 생각돼서 말하는 거야. 이 말에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실망과 아쉬움이 섞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며느리는 파혼이 확정된 이후에도 몇 차례 김 씨의 건물 앞을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꽃다발과 고급 선물을 들고 와서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건물로 들어가려 하자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과는 더 이상 얽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늘은 이렇게 답해주지만 다음부터는 그냥 모른 척 지나칠 거니까 돌아가. 며느리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김 씨는 단호하게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며느리와 사돈댁은 김 씨의 단호한 태도에 물러났습니다. 김 씨는 그제야 비로소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며 안도했습니다. 아들은 이후로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며 부모님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가족이 함께였기에 아들은 이 일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번 일을 통해 가족의 신뢰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아들은 1년쯤 지나 같은 회사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여직원과 연애를 시작했고 조용히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전에 소개시켜준 친구로부터 들었는데 이전에 만났던 그 여자 집에 뭐 안 좋은 일이 있다나 봐요. 부모님이 늦은 나이에 이혼하셨다나.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집 나와서 엄마랑 따로 산다고 하네요. 듣고 보니 하마터면 사돈이 될 뻔했던 그 집안은 부부끼리도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70이 다 된 나이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미 김씨네 집에 결혼 전부터 해대던 짓들을 보면 부부는 똑같다고 둘 다 인성이 덜 되어서 저러겠거니 싶었습니다. 지금도 문득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황당함과 억울함이 교차하지만 그 일이 김씨네 가족의 단합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준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앞으로도 아들과 함께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다짐하며 이 모든 일을 가슴속에 묻었습니다.